이제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좀 볼게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건 면세품을 사는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할 때에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가 꼭 중요한 게 사업자에게 매입을 하면 계산서 수치를 하면 53번 매입 면세를 할 거고 당연히. 자, 그리고 신용카드를 전표를 수치를 하면 58번 카드 면세를 선택할 거고, 현금 영수증을 수치를 하면 62번 현금 면세를 선택할 건데, 농업인의 경우에 제조업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농업인인 경우에는 이때는 60번 명건을 선택을 할 거예요. 60번 명건. 그럼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에 썼을 때 자, 아래에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차변에 원재료라고 하고, 자, 예를 들어서 104만 원치의 원재료를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원재료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일 수도 있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매입할 때의 차변의 원재료에 적요 6번을 걸어주면 우리 컴퓨터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원재료라고 인지를 해서 자동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분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올 때에 매입할 때 6번을 걸면. 그럼 우리 회사가 중소제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공제율이 104분의 4죠. 그러면 104만 원에 공제율 104분의 4 하면 없는 매입세 4만 원을 돌려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4만 원만큼을. 자, 그럼 자, 얘만 좀 지우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번엔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줄 건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죠.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인데, 얻는 매입세액을 4만 원만큼 있다고 해줬으니까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늘어나겠죠. 그럼 늘어난 만큼 우린 장부의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4만 원이다라고 높여주게 되고, 그럼 이렇게 돌려주는 4만 원만큼은 원재료 취득 원가에서 차감할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라고 쓰고 4만 원이라고 줄일 건데, 의제 매입세 공제로 인해서 돌려받아서 원재료 가격 줄이는 건데 얘를 매출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적요 8번을 써주는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칸이 모자랄까봐 주였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분계하고 이 분계를 지금 하나로 합치면
붕괴가 이런 그림이 되겠죠. 차변에 원재료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되고 대변에 돈을 주는데 돈은 104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원재료 차변에 104만 원, 대변에 4만 원이니까 상계하면 100만 원이 되고 부가세 대급금 4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말 이해가시나요? 이 붕괴 두 개 합친 거예요. 두 붕괴를. 자, 이렇게 붕괴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매입 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즉시 반영한 거예요. 즉시 반영. 그럼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을 즉시 반영하는 우리 K랩 프로그램의 기능이 의제류 매입이라는 우리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우리 컴퓨터를 가지고 저와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는 이제 429페이지로 먼저 가고 컴퓨터에서 하는 다시 3005번 이번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자, 먼저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 기간을 우리 1기 확정이 4월부터 6월로 들어갈게요.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는 직접 작성하는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해가지고 반영시키는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매입한 곳의 거래처 중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래처를 써서 언제 샀고 여기 물품명이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인산품인지 확인해서 그것만 들어올 거고 수량을 쓰고 공제율을 써줄 거예요. 이 공제율은 제가 그 104분의 4, 106분의 6 일단 최소한 두 개는 기억하자라고 했던 그 공제율을 맞춰주게 되면 컴퓨터가 이제 알아서 이 금액을 세액을 공제 써줄 건데 그럼 예정 신고 때는 아무런 한도 계산 없이 공제율만큼 공제를 해줬다가 지금 우리가 쓴 게 확정 신고 기간이죠. 확정 신고 기간에는 이 아래쪽에 써서 한도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한도 계산할 때에 우리는 과세 기간으로 할 거기 때문에 예정 확정분을 같이 써줄 건데 그럼 예정 때 1억 만약에 확정 때 1억이면 총 2억의 40%면 8천만 원까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8천만 원이라는 게 과세기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기 매입액도 예정 확정에 우리 같이 합친 과세기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을 써줘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단기 매입액에 예정 거, 확정 거를 두 개를 같이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정 확정 거를 두 개를 같이 더해주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예정 확정 게 다 더해져서 과세기간에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오는 건 여기는 과세기간 거고, 과세기간 거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걸 뺀 나머지가 여기에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되는 방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만약에 1영년으로 한다라는 게 나온다면, 세무일급은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세무일급은 몇 번 있는데, 그러면 1영년으로 하는 게 여기 아래에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 지금 탭 여기로 돼 있으실 텐데, 이 탭이 1영년으로 한도 계산하는 탭이에요. 그래서 1기, 2기 적혀 있는데 지금 커서가 안 들어가죠. 커서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 1기 확정이라서 그래요. 얘는 2기 확정 때만 커서가 들어가져요. 자, 보시면 1월부터 제가 3월로 했어요. 그럼 예정신고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과세기간별로 하는 것도 클릭하면 커서가 안 들어가요. 그럼 1기 확정 때만 되는 거고, 2기 확정을 해야 면세농산물 등 있는 곳에 얘가 작성한다고 되어서 이제 커서가 들어가지게 돼요. 자, 이게 우리 이제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럼 우리 문제를 보면서 입력해서 반영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429페이지에서 자, 문제 읽어 볼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1기 확정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예정신고분 1억, 확정신고분 2억 원으로 가정하며 예정신고 시 공제 대상 의제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번엔 중소제조업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이렇게 알려주는 거 가지고 우리는 공제율이 104분의 4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 내역인데 사업자에게 매입한 곳으로 전자계산서 수취분이래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일단 입력해서 공제되는 거 볼 건데, 자, 지금 우리 아래쪽 그림은 아무 말도 없으면서 의제료 매입 입력해서 반영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 이 다음 문제에서 해보고 그냥 전체 입력해서 하는 걸로 그냥 해볼게요. 이 그림대로가 아니고, 얘는 그렇게 하라고 안 적혀 있는데 그냥 그림을 막 그렇게 써버린 거고. 자, 그럼 자,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자, 첫 번째 5월 2일 날, 자, 우리 계산서 받은 걸로 해서 좀 반영되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 시험 문제하고 다르게 그냥 단순 작업만 되어 있어요. 그럼 계산서 받았으면 53번 매입 면세고, 자, 여기에서는 품목하고 수량을 꼭 써줘야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그 값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럼 고구마다 수량은 600, 공급가액은 2,080만 원. 거래처는 영월 농협이고 전자계산서 수취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분계는 전부 다 외상이네요. 그럼 2번 외상으로 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 차변에 원재료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적용
6번을 써주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럼 다음 5월 4일 날 53번 매입 면세에 호박이고 40개 40kg 312만 원 경산 농협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조교 6번이고 자 이렇게 똑같이 4개를 쓰시고 하셨나요? 자, 하셨으면 이제 창을 닫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들어가서 자, 일기확정이 4월부터 6월로 들어가면 자 같은 거래처 것끼리 맞춰서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제가 수량하고 품목 수량을 써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칸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손을 이제 대야 되는 부분이 공제율이 틀리죠. 공제율이 우린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얘는 한 번에 바꿀 거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F6번 공제율 일괄 변경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자 클릭을 하고 104분의 4니까 숫자 4라고 쓰면 104분의 4로 전부 다 바뀌게 돼요. 이 공제율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공제율 정해지는 거니까 뭐 상대방은 상관없죠. 그래서 전부 다 일괄 변경으로 맞추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총 매입한 거에 대한 금액이 우리 4,888만 원이고 이거의 104분의 4가 188만 원인가 보네요. 근데 여기에서 저장 버튼 눌러 보세요. 여기에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월부터 6월로 가면 자 여기 14번에 오른쪽 43번에 나오게 되는데 자 방금 사온 금액은 있는데 색이 안 나오죠. 그죠? 색이 안 나오는 이유가 확정 신고 때는 매출액이 없으면 한도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아래쪽에 한도 계산을 꼭 확정 때는 해야지만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클릭해서 자 우리 아래쪽에 보면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여기에 자 우리 1기 과세기간 매출액이 예정 때 매출액이 1억 원이었고 확정분이 2억 원이다.
이렇게 쓰고, 그럼 우린 둘 다가 합치면 과세기간 총 매출액이 3억이라서 40%인 1억 2천만 원만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4,888만 원이라는 건 이번 1기 확정 때 산 거잖아요. 그럼 1기 예정 때 산 거 있으면 여기에 더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근데 우리 문제를 보면 예정 신고 시 공제 대상 의제 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때 사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둘 거예요. 그래서 예정 때 사온 거 있으면 얘도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정 때 사온 게 있으면. 자, 그리고 이제 예정 때 공제 받은 적이 사온 게 있었으면 공제 받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더해주는 게 있으면 당연히 공제 받았던 거 빼줄 게 나올 건데 이번엔 여기에 더해줄 게 없고 여기 공제 받은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는 지금 손을 댈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제 납부할 세액이 되었죠. 자, 저장 버튼 다시 누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여시거나 열려 있으신 분은 F12번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젠 매입세액이 떴죠. 그죠? 그러면 이 매입세액만큼 14번 여기 왼쪽 합계에 들어와서, 자,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여기 동그라미 나예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난 만큼 우리는 일반 전표에 6월 30일 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다라고 해서 이 금액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나는 만큼.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는 만큼을 우리는 원재료 취득 원가에서 차감할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한다면, 이걸 한다면 전부 다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A는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의제료 매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처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7700번 회사 문제를 가지고 이번엔 의제료 매입을 사용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는 7700번으로 바꾸고, 회사 7700번 바꾸고,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본 문제에 한해 당사는 법인 음식점으로 가정하며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료 매입을 활용하여 자료 입력하고 제1기 예정 기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번엔 법인 음식점으로 가정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106분의 6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확인해야 될 게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이냐라고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한테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받아야 돼요. 그럼 지금 얘 사업자한테 영수증 받은 애네, 얘는 안 되겠죠. 이 영수증 받은 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음식점이죠. 그러면 농어민 것도 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니까 지워버릴 거예요.
자, 농업 및 매입부는 제조업만 된다라고 했죠. 음식점은 농업 및 매입부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음식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농업인 거부터 먼저 지우시는 게 여러분들은 아마 훨씬 더 실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6분의 6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자한테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받고 농업인한테는 안 받아도 되네. 이렇게만 생각해서 음식점인데 얘를 써서 감점을 많이 당하니까 얘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 신선농산에 1월 21일 버섯 사고 계산서 받는 거 문제 없는데 1월 30일 현재 300만 원은 미사용분으로 남아 있대요. 자, 우리는 사용 꼭 해야지 해주는 공제해 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얘는 우리한테 함정으로 적어 놓은 거니까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 햇살 농산한테 산 것 중에 양파, 마늘은 문제 없는데 양파는 신한카드니까 아무 문제 없고, 마늘은 영수증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영수증 받은 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지금 농업인한테 산 거라서 안 되는 거고. 그럼 입력할 건 두 개밖에 없죠. 자, 시험에서는 입력하면 안 되는 거를 빼내는 게 문제지 입력하는 방식 가지고 고민하실 거는 없어요. 자, 그럼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와서 자, 이번에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죄송해요.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쓸 건데 의제로 매입 탭으로 가서 이번엔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제 날짜 1월 21일 날 자, 전자계산서 받고 외상한 거죠. 그럼 53번 메인 면세고 버섯을 샀고 수량 200개 공급가액 600만 원.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의제 구분 및 매입액 나오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1번 의제 매입, 2번 재활용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아래쪽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제 매입세액이니까 1번을 선택할 거예요. 1번. 자, 그럼 1번이고 공제율은 지금 법인 음식점이니까 106분의 6 맞으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거래처는 신선농산 전자계산서고, 자, 얘 외상했다 그랬죠. 분계는 2번 외상. 자, 그렇게 하니까 자, 이제 외상 매입금에 부가세 대급금이 들어왔네. 지금 53번 메인 면세라고 했는데 부가세 대급금이 들어왔죠. 자, 얘 보시면 우리가 600만 원치 샀는데 이거의 106분의 6만큼을 원재료 매입액에서 빼버리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한 번에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금 이 앞에 문제에서 전부 다 정리해서 원재료 줄이고 부가세 대급금 처리하던 분계를 안 해줘도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리고 얘는 6번 걸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 들어왔고, 다음 아래 또 핵살 농산 거 2월 14일 양파 산 거 58번 카드 면세고 양파 500kg 300만 원 1번 의제 매입세 공제율 106분의 6 거래처는 햇살 농산이고 카드사는 신한카드고. 자, 이번에도 우리 분계는 그냥 2번 외상으로 할게요. 그럼 외상 매입금에 카드사 붙어 있고 원재료에 적요 6번 쓰면
뭐 얘도 당연히 똑같이 원재료 매입 가격에서 106분의 6만큼 줄이고 부가세 대급금 만들어줬죠. 자, 지금 얘 어떤 기능인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 의제료 매입 탭이라는 거. 자, 우리 시험에서 세무이급인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답 나온 거 보면 의제료 매입에 입력하라고 말은 안 적혀 있었는데 분계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분계는 이렇게 나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때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문제가 나오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하라 그러면 무조건 여기로 들어오세요. 사실 세무이급 때에 말썽이 많았어요. 세무이급이 항상 테스트로 얘를 내죠. 냈을 때에 이 탭 자체가 K랩에만 있는 거지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도 초과하게 되면 역으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한도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써줘서 역으로 뒤집어야 돼서 처음 문제 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무사회가 열받았는지 그 다음번에 한도 초과로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세무이급 수업할 때도 얘 쓰는 걸로 하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전부 다 세무이급은 이걸로 쓰는 걸로 나와요. 근데 세무이급에도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쓰라고는 안 나왔는데 분계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굳이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의 공제액을 보고 전체 입력에서 입력하면서 얘를 빼주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서 의제를 매입하는 걸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인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나오면 여기에서 입력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두 개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가서 1월부터 3월까지 가면 자, 이 두 개 공제율까지 해서 다 들어와 있죠. 그럼 예정신고이기 때문에 아래 한도 계산하러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 없고 그냥 저장하면 이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아래 이번에 한도 계산 안 했는데도 자동으로 들어오죠. 부가가치 신고서에 들어가면 그죠? 예. 그게 뭔 말이에요? 뭐가 틀리? 아예 둘이 다른. 얘는 신고하는 서식인 거고. 방금 얘 불러와서 그대로 불러와줬잖아요. 아, 여기서 작성하면 매입 매출 전표는 또 써야죠. 회계 처리는 안 되잖아요. 부가가치 신고서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 해야죠.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편하니까 자, 우리 실무에서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뒤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지 직접 신고서에 손대는 건 가산세밖에 없어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모든 거 다 반영되도록 해야 돼요. 모든 게. 근데 우리는 지금 세무사의 시험이 서식을 직접 작성시키는 거고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시키는 거라서 제가 여기에 구경하고 나서 직접 쓰는 거 연습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서 컴퓨터가 다 알아보도록 다 사인 줘야 돼요. 직접 손대는 순간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번에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이제 얘가 들어왔죠. 이거 회계 처리할 필요 있나요? 이 앞에는 이거 들어온 만큼 부가세 대급금 드렸는데 이번에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의제료 매입에서 그렇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 앞에는 부가세 대급 우리 이 앞에 문제에서는 부가세 대급금 늘려주고 원재료 줄이는 회계 처리가 안 되게 그냥 매입 매출 전표 썼잖아요. 우리 이 앞에 문제 했던 게 이 앞에 문제 저만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이 앞에 문제에서는 이때 그냥 분계를 이렇게만 했었죠. 사온 걸 전부 다 그냥 원재료라고 다 써뒀기 때문에 이 앞에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에 공제되는 만큼 원재료를 줄이고 부가세 대급금을 늘려주는 분계를 이때는 이렇게 분계를 해줬던 건데, 지금 7,700번 회사에서 의제료 매입 탭에서 했던 거는 사후 때부터 이 원재료 금액을 공제되는 만큼 줄여버리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을 만들어줬으니까 이 분계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이 분계를 매입 매출 전표에 반영되도록 넣어버렸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가 문제가 546페이지로 한 번만 가볼게요. 뒤에 기출 문제 가지고 한번 보게. 자, 546페이지로 가시고 그리고 컴퓨터 예산은 277번. 자, 546페이지에 컴퓨터 예산 277번에서 277번 그냥 위에 회사 변경 눌러서 277이라 치세요. 남의 상사로 컴퓨터 예산 들어가고 교재는 546페이지. 자, 이 문제가 제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문제인데, 자, 1번 보면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자, 요식업 영위하는 법인이다라는 말이 있으면 제가 뭐부터 하라 그랬죠? 농업인한테 사오는 것부터 지우라 그랬죠. 그죠? 농업인한테 사오는 것부터 지우고 그리고 106분의 6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중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방영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라고 적혀 있죠.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공급가액은 3억 3천만 원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 가격은 거래일에 현금 지급하였다. 자, 그럼 아래 보면 우리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음식점이기 때문에 농민 거 제가 지워버린 거고, 다음 이제 품목보라 그랬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있네요. 이건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 아니죠. 그래서 얘도 대상 아니니까 빼버리고, 그럼 6월 30일 것만 사과고 사업자인데 전자계산서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럼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를 매입 매출 전표 6월 30일로 가서 자, 우리가 입력할 때에 의제료 매입에다가 써주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전자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 매입 면세 사온 건 사과고 수량은 20kg, 공급가액은 21만 2천 원이고 의제 구분 및 매입액에서 우리는 1번 의제 매입 선택해야 되고, 자, 이번에 공제율은 106분의 6 맞게 들어왔네요. 자, 이거 항상 맞는 거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거래처는 사과 농장이고 전자계산서고, 자, 현금 전부 다 지급하였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분계 현금한 후에, 자, 현금 하지 말고 분계 내용 보게 제가 혼합으로 할게요. 자, 혼합으로 하면 자, 원재료에 적요 6번 걸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매입 매출 전표 우리 일반적인 전체 입력에다가 여기에 써서 이렇게 분계를 직접 금액을 내려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가서 다 써놓고 그리고 공제된 거 보고 분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중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험 때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분계가. 그럼 여기서 입력하는 게 우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쓰자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가서 지금 6월 달이니까 4월부터 6월 사과 농장 거 여기에 이 금액 들어와 있으면 이제 됐고, 우리는 확정 신고라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공급 가액이 3억 3천만 원이고 예정 때는 뭐 한 게 없대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저장 누르면 이번 문제가 끝난 거예요. 자, 지금 나온 스타일이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는 제일 어렵게 나온 거예요. 제일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냥 하는 김에 한 개만 더 보고 이거는 쉽시다. 613페이지 가볼게요. 613페이지. 자, 일반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컴퓨터 예산은 우리 284번. 자, 문제 볼게요. 이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라 가정한다. 자, 음식점이면 이때 농음인 거 생각해 보는데 전부 다 주식예산에 농음인은 없죠.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것만 작성하는 거죠. 단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자, 서울농산이고 농사는 농산물이고 계산서니까 공제되는 거고, 강남마트도 농산물이고 신용카드 받았으니까 공제되겠죠. 자, 1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 1기 확정 과세 표준은 2억. 1기 예정 신고까지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럼 뭐 예전 거에 대해서는 신경 크게 안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서 기간 1기 확정이 4월부터 6월로 하고, 첫 번째 F2번 눌러서 서울 농산이고, 취득은 2020년 4월 5일. 얘는 계산서를 받았죠. 그럼 1번 계산서, 물품명은 농산물이고, 수량은 200개, 매입 가격은 1억 600만 원. 자, 공제율 몇이죠? 106분의 6이다. 음식점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또 이제 거래처 바꿔서 강남마트 2020년 5월 6일 이번엔 신용카드 등 농산물이고 50kg 4,240만 원이고 106분의 6이다. 예. 그렇죠. 문제에서 시킨 것만 해야지. 왜 안 시킨 거래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뭐 시키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래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정보가 있었죠. 초과 자료에 1기 예정 거 1억 4천만 원, 1기 확정 거 2억 원. 예정 때 매입한 거 없대요. 그래서 공제받은 것도 없대. 그러면 이대로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타입은 우리 세무위급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직접 쓰게. 근데 이 앞에처럼 그렇게 의제료 매입 탭을 쓰도록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시키면 우리 거기에서 의제료 매입 탭에서 쓰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손세액 말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를 오늘 보고 끝낼게요. 쉬었다 합시다.